올림과 버림, 활용하기를 해볼 건데요. 활용하기. 결국은 올림과 버림을 배워서 그 수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그 수를 왜 나타내냐? 수의 어림하기였죠. 수를 어림하는데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올림과 버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결국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잘 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나서 내가 올림을 사용할 건지 버림을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데 판단이 서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냥 문제는 한글인데 문제는 한글로 나왔는데 글만 읽고 글을 이해 못하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림을 활용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학생 725명이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어. 아니면 요게 바뀌어서 뭐 수학여행을 가는데 10명까지 탈 수 있는 버스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탈 때 놀이기구는 최소 몇 번 운행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최소 아니면 최소 차가 몇 대를 내가 불러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문제상에서 몇 명씩 이게 중요합니다. 최대 몇 명씩 탄다고요? 10명씩 탄다. 그러면 이거는 10의 자리까지란 뜻이 됩니다. 10의 자리까지. 근데 만약에 이게 100명씩 탄다 그러면은 요거는 누가 될까요? 문제가 살짝 바뀌어서 나는 100명씩 탈 거야 그러면 그때는 100의 자리까지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 명씩 타는 놀이기구가 있어. 그럼 그건 뭘까요? 그거는 1의 자리까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어지는 그 수가 10이면 10의 자리까지, 100이면 100의 자리까지, 1이면 1의 자리까지, 만이면 만의 자리까지 끊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전 영상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응용까지는 다 까지를 사용한다. 에서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까지로 생각해서 10씩 10의 자리까지 100명씩 다 100의 자리까지 1의 자리 1의 자리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너네가 놀이기구를 타. 그런데 10명씩만 탄대. 그럼 이거를 몇 번 운영해야지만 너네가 모두 다 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또 누가 나오죠? 모두 타야 됩니다. 모두. 이 아이들이 모두 타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그럽니다. 72요 그래요. 72번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72? 그럼 이 5명은 놀이기구 못하고 집에 와?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주 센스가 있죠. 나는 그 5명을 태울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분명히 틀렸지만 그 대답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번뜩이는지 아주 귀엽죠. 전 선생님 5명을 태울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수학을 하는 거고 수학에 누가 나왔어? 모두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이 5명도 무조건 태워야 돼. 10명이 안 되더라도 태워줘야지. 얘 그냥 하루 종일 놀이공원 갔는데 집에 올 때 한 번도 못하고 집에 오면 어떡해?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다? 한 번 더 운행해준다. 그러면 뭘 사용한 걸까? 그렇지, 올림을 사용해야지. 올림. 자, 올림이란 건 아래 수를 보는 거죠. 뭐 0, 1, 2, 3, 4, 뭐 5, 6, 7, 8 반올림이 아닙니다. 0.00000.1이라도 있으면 아래 수에 따라서 올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몇 번 운영해야 될까요? 73번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잘 생각해야 되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 몇 명씩 가는지 몇 명씩 가는지 그게 포인트다.
그래서 몇 명씩 가는지 포인트. 그다음 두 번째, 이런 문제는 무조건 어떤 단어가 나온다? 모두가 나온다. 그리고 모두 태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사용할 거다? 올림을 사용할 거다. 처음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유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아, 이런 유형은 올림을 사용하게 되겠구나. 근데 외워서 하는 건 안 되겠죠. 아, 이 유형은 올림이야. 이게 아니라 왜 올림을 쓰는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대본에 알게 되죠. 아, 이건 올림을 사용해야지만 되는데? 라는 걸 알게 되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는 놀이구가 10명씩 타는 거에 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100명씩 탄대요. 그러면 100의 자리까지 하고 아래수를 봅니다. 올려야겠죠? 왜? 안 올리면 이 25명은 못합니다. 7번만 운행을 한다면 이 25명은 울면서 집에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명도 태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림을 사용해서 8번을 해야 됩니다. 그럼 1의 자리까지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한 번에 이해가 되겠죠. 자, 한 명씩 태워. 그럼 몇 번 운행해야 됩니까? 725번. 다 해야겠죠. 한 명씩 하나하나 다 해주니까 725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뭘 사용했다? 올림을 사용했다. 올림을 사용하는 유형에는 이렇게 몇 명씩 태운다, 아니면 우리가 수학여행 가는데 버스를 몇 대를 사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토마토가 뭐 380 이상자가 있는데 뭐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모두라는 말이 나올 거고, 그리고 한 상자에, 트럭 한 대에 몇 상자? 100상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나는 이 토마토를 트럭에 모두 실으려고 하는데 한 상자에 트럭에 100상자씩 실을 수 있어. 그렇다면 트럭을 내가 몇 대 불러야 될까라는 문제가 되겠죠. 트럭은 몇 대를 불러야 될까? 자, 그럼 100상자 하면 어디까지 치면 된다? 100의 자리까지. 100의 자리까지. 문제에 나오면 바로 이걸 탁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그럼 얘네도 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100상자씩까지 여기만 한다면 3대만 부르면 되겠죠. 트럭을 3대만 부르면 돼. 근데 이 3대는 몇 상자를 실는다는 뜻이에요? 300상자. 그럼 이 82상자는 어떡할 거야? 모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최소 몇 대를 불러야 된다? 4대를 불러야 된다. 왜? 올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올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겠죠. 자, 그러면은 버림의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버림의 대표적인 문제, 판매죠, 판매. 자, 어떤 아저씨가 사탕이 529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한 상자에 10개씩 담아서 팔고 싶어요. 그러려면 최대 아까는 뭐가 나왔죠? 최소 몇 대가 필요하냐 그랬죠? 여기는 어때? 최대 몇 상자까지 팔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10개, 그럼 10의 자리까지 이란 뜻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거라. 근데 이 아저씨가 나는 이거를 100개씩 팔고 싶어. 그럼 당연히 100의 자리까지 여기다 그으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파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요 문제가 근데 버림에서는 중요한 게 2가지 문제가 납니다. 어떻게 나냐면 사탕을 요 중요합니다. 몇 개까지 팔 수 있느냐가 있고 사탕을 몇 상자 팔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가지 유형인데 올림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지만 버림은 요 2가지 경우를 물어보기 때문에 요게 조금 애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설명해줘서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아저씨가 어떻게 한대? 10개씩 판대.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10의 자리까지 그어. 그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저씨는 몇 개를 팔게 될까요? 몇 개를 팔 수 있을까요? 자, 그럴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얘들아 잘 봐. 아저씨는 그 사탕을 10개를 넣어서 파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나머지 있는 이 9개를 10개인 척하고 팔면 뭐가 되지? 사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남을 속인 거지. 속인 거야. 응?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 아저씨는 이걸 팔면 안 되지. 왜? 10개가 아니잖아. 이 아저씨는 무조건 한 상자에 10개씩 판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10개를 담아야지. 그러면 애들이 이건 어떻게 해요? 얘는 놔둬야지. 놔뒀다가 아저씨가 나중에 물건을 한 개를 더 사와서 10개를 만들어야지. 자,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올까? 심화로 가면 아저씨가 상자를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요 앞에 거 끝나야 되는데, 자, 53상자를 팔고 싶다면 53상자를 팔고 싶다면 사탕을 몇 개 더 구매해야 할까요? 라고도 문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내가 10개씩만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저씨는 520개를 팔 수 있습니다. 9개는 못 팔아요. 저쪽에 놔둬야 돼. 그런데 몇 상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0개씩 담은 이 앞의 수가 상자의 수가 됩니다. 왜? 단위가 10이기 때문에. 그러면 0이 없다고 생각하고 52개를 팔 수 있는 거죠. 52개. 왜? 상자는 52개인데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520개를 파는 거니까요. 자,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요 설명이 잘 되고 난 다음엔 아이들한테 요까지 그었으면 요 앞에 있는 수가 상자의 수가 되거나 아니면 박스의 수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면 아까 설명했던 거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한번 딱 퀴즈로 내면 완벽히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알 수는 있죠. 근데 맞추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너 근데 여기에서 52상자를 너가 팔 수 있는데 그러면 너가 53상자를 팔려면 너는 사탕을 몇 개 더 사와야 될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물어봐 주시고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 문제에 다 따르는 문제다. 그래서 버림은 그 한 문제당 한 문제일 뿐이지만 세 가지 유형을 풀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에 몇 개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몇 상자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상자보다 플러스 1을 팔려면 더 한 상자를 더 하려면 내가 얼마나 몇 개가 더 필요하니? 라고까지 물어볼 수가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는 개는 잘하는데 상자를 쓸 때 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뭐 하나를 더 해볼까요? 버리면 조금 더 어려우니까요. 준하가 만약에 칭찬 붙인 딱지 56장을 모았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칭찬 딱지를 10장 모으면 내가 음료수 1개를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준하가 바꿀 수 있는 칭찬 딱지로 바꿀 수 있는 음료수는 이때 뭐라고 물어볼까요? 최대라고 물어보겠죠. 최대. 최소는 언제 나올까요? 최소 몇 대를 구해야 되니? 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림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최대 몇 개인가? 자, 그렇다면 뭘 봐라? 기준이 뭐다? 10장. 그러면 10의 자리까지. 그런데 10장이 있어야만 음료수 1개를 준대. 그럼 네가 이 6장을 들고 가면 음료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뭘 사용한다는 뜻이야? 그렇지. 버림을 사용하라는 뜻이지. 버림. 왜? 남아있는 아래수를 판단하면 이런 서술형 문제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이 뒤에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뒤에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 되겠죠. 이 뒤에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난 바꿀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는 뭐다? 버립니다. 그럼 나는 음료수는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다?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대부분 내가 그은 앞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5개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림을 한 개 더 해볼까요? 그럼 올림은 뭘 하느냐, 이런 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올림 문제에서는 어떤 신발 가게 갔더니 그 신발이 42,5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한 켤레 샀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로만 내가, 근데 나는 10,000원짜리 지폐만 들고 갔어요. 10,000원짜리 지폐만 들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요때 뭐 나올까요? 채소 나오겠죠. 채소 나옵니다. 채소 몇 장을 줘야 될까? 몇 장을, 이게 더 중요한데 여기를 빨간색으로 해야겠죠. 몇 장을 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단위를 봐라. 10,000원짜리, 10,000짜리까지. 근데 나는 운동화를, 그럼 아래수를 보고 생각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봐. 이 신발을 사려면 42,500원을 줘야 돼. 근데 내가 10,000원짜리로 40,000원만 줘. 그럼 아저씨가 줄까 안 줄까? 응? 그러면은 그 아저씨는 착해서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 수 없죠. 살 수 없어. 그럼 넌 최소한 10,000원짜리만 들고 갔기 때문에 몇 장을 내야 돼. 그렇지. 양심이 있다면 5장 내고 거스름돈 받아야지. 4장만 딱 들고 가서 42,500원짜리를 갑자기 4만원에 달라고 우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때는 결국 네가 뭘 쓴 것 같아? 그렇지. 올림을 사용한 거지.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설명할 때 잘 들어야 글로 봤을 때도 이해를 하는데, 설명할 때 잘 안 듣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으면서 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떡한다? 반복적으로 해줘야죠. 반복적으로 반말도 해주고 또 해주고, 언제까지? 이해할 때까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올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모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최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버림에서는 뭐가 많이 나왔죠? 최대. 그래서 올림을 하는 경우는 내가 물건을 사러 간 경우가 많죠. 그다음 버림은 판매하는 경우가 또 더 많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경우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아이들이 판단하려면은, 그래서 좀 책을 많이 읽고 국어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서술형은 요즘에 아이들이 이게 많이 부족해서 단순히 외워서 푸는 아이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를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이죠. 내가 이제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이제 요점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책에는 딱 보면 올리면은 뭐 이런 게, 그러면은 읽자마자 이런 거 올림, 이거는 버림. 절대 안 되죠. 기계적으로 푸는 거. 나중에 수능 시험이나 뭐 학교 수시 시험인 그 내신 시험이나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 누가 알고 있어라? 가르쳐주는 엄마만 알고 있어라. 이런 포인트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잘 개념을 이해하고 풀다 보면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10번, 100번 풀어가지고 올림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올림에는 모두가 들어가네. 모두가 들어가니까 올림을 쓰는구나 라고까지 간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부모, 엄마나 뭐 아빠나 가르치시는 분이 얘를 그냥 점수를 맞게 하고 싶어. 근데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해. 야, 모두 나오고 채소 나오면 올림 써. 절대 좋지 않다.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반복해주고 또 반복해주고 반복해줘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올리고요.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